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잠깐 한번 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어디를 배우셨냐면 조세 총론 배웠죠, 우리? 자,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조세 총론 두 문제 출제되는데 어떤 걸 공부했느냐? 조세의를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조세라는 것이 어떤 거냐? 교양 차원에서 보는 거라고 그랬죠. 다만 우리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는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세금들의 우리가 성격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심에 관계된 5개 주요 세금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가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적세라든가 부가세에 관한 것은 중요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세 분류 공부했고요. 징수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징수방법. 이 징수방법에서 여러분들 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조세 총론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어를 또 기초인문 과정에서 익히시면서 주요 세목들의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자, 지금 기초인문 과정에서 강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내용들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번씩이요.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는 못 빼기도록 제가 계속 수십 번씩 얘기해 드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계속 강조를 드릴 것이고요. 기초적인 용어 설명은 물론 계속 생략해 나가겠지만 지방세와 국세로 나눠질 때 지방세에서 7문제, 국세에서 7문제 출제될 때 지방세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우리가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에서 3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취득세부터 자, 우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취득세는 우리 강론에서 처음 만나는 세금인데 출제도 많이 지방세에서 제일 많이 된 부분이죠. 3문제 출제되는데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3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가 가장 여러분들 강론에서 일단 어렵고 지방세 중에서는 강론에서 제일 어렵고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냐면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요. 자, 우리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각 세목별로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걸 먼저 알아요. 우리 사람도 만나면 제가 어떤 성격이야 이런 것부터 먼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성격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자, 그럼 취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취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취득의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여러분 취득세 또 이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지 취득세는 어떤 걸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지 이런 것들은 주로 종합 문제로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도 출제되기도 하고요. 주로 또 종합 문제에서 얘네들 골고루 섞어서 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 문제 속에서 출제되니까 얘네들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26개 시험에서도 다 각각 이렇게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하나씩 언급이 됐습니다. 또 누가 이 세금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요. 납세 의무자. 자, 이 부분. 자, 26개 시험에서는 지난 26개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자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목은 납세 의무자인데 이런 취득의 개념과 유형, 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자, 26개 시험 전에 그렇게 출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종합 문제로서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볼 거라고 그랬고 25회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자 부분에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출제가 됐고 또 26개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납세 의무자 이거 또 여전히 또 중요합니다.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여전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인지 자, 이것도 틈틈이 예전에 잘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예요. 이 신고 납부 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이 하루만 딱 지나도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떤 제재를 받아? 가산세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 취득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잖아요. 매매 같으면 계약한 날로부터인지 아니면 잔금지기일로부터인지 아니면 등기일로부터인지 아니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봐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시기가 시험에 또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각 세목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될 것이냐? 그래서 요 과세표준과 세율, 자, 요거 해서 산출세액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자, 그랬을 때 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올해도 제가 26회 시험 전에 세율에 관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역시 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문제로서 종합 문제로서 또 세율에 관한 거 종합 문제로 나오면서 세율에 관한 것도 물어봤고요. 또 표준세율 취득세 나중에 배웁니다. 세율에 관해서 또 독립한 문제로 물어봤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제가 평상시에 세율 취득세 세율 암기 방법을 알려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알려드린 대로 그냥 외우신 분들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많은 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문제를 딱 처음에 보는 순간 그냥 자 제가 항상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수강생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그렇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진짜로 교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간증 그런 것들을 막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과 어느 곳에 여러분이 가시더라도 제가 함께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딱 취득세 세율에 관한 문제를 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상삼팔 뭐 하면서 문제 가볍게 풀었던 그런 수강생분들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역시 그렇지만 27회 시험에서요. 자 또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다른 세금도.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세금 납부의 장소 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납세 절차는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역시 독립한 문제로든 종합 문제로든 납세 절차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지 비과세라고 해서 나중에 용어 설명 자세히 드립니다. 과세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보세요. 이거예요. 다른 세금들도 다 이렇게 공부해요. 강론에서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성격의 주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는지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과세가 되지 않는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격가지 각 세목마다 특징적인 그 격가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주요 틀은 이거예요.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과세표준과 세율 그 다음에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한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세금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취득세 성격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56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개요 및 취득의 유형에서 의 및 특징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의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자, 특징은 여러분 257페이지 박스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취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 물건 소재지 특광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럴 때 거기 보면 행위세, 유통세란 말이 나와요.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말 아니에요. 줄 긋지 마세요, 여러분들. 행위세라는 것은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유통과세요. 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한다,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우리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고요. 중요한 말 아니고요. 응능과세 이것도 중요한 말 아니에요. 학자들이 나눈 거라 시험에서는 응능과세냐, 응익과세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뜻만 짐작만 하면 돼요. 응할응이에요. 조세 부담 능력의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러면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응능과세. 말뜻만 알면 돼요. 물세예요. 3번. 이게 어떤 건지는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물세에 관해서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강의가 촬영되는 시점은 여러분 이 강의가 촬영되는 시점은 이제 합격자 발표 26회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전날입니다. 촬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합격자 발표를 앞둔 자 오늘 자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카페에 보니까 사람들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왜냐 분명히 저 맞추기로는 저 합격 점수가 나왔어요. 시험지 갖고 나와서 가다반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막상 이제 합격한 줄 알고 막 합격의 기쁨을 막 누렸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를 막 앞두니까 아 이거 하나 또 밀려 쓰진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틀림없이 지금 제대로 내가 표기는 문제지에는 표기했는데 만약에 이거 마킹하면서 이거 혹시 잘못 마킹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어차피 뭐 거의 뭐 변동 없이 그 가다반에 의해서 마친 대로 거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을 좀 받아준다 그러면 또 떨어진 줄 알았다가 다시 합격에 저 대열로 들어서는 기쁨 2배 그런 분들도 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담담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담담하게 안 되죠,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뭐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면서 강의를 듣다가 아유 그냥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공부하다가 왠지 나태해지고 자기 자신의 결심이 약해지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 되시면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요? 내년 이맘때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어떤 저 여자들은요. 일반 고시학원 같은 데서 자, 뭐 저기 그 합격자 모임 딱 제가 들어서는 순간 막 수강생들이 일어서면서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특히 한 분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와요. 뛰어오면서 막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여자가 와서 저한테 안기는데 딱 보니까 잘 모르는 여자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아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이 또 이거 난 이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자 여자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자 여자 수강생들이 합격자 모임 있죠. 오프라인 합격자 모임에 나올 때는 꼭요 반드시 머리를 자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옵니다. 머리를 하고 와서 돈을 들였죠. 그리고 화장도 평상시보다 좀 더 진하게 공들여서 하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액세서리 있죠. 이런 거 다 뭐 달고 귀 차고 막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외투도 있죠. 항상 합격자 모임할 때 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외투 중에서 자기가 제일 감나가는 외투를 또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얼굴이 몰라봐.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막 안기면서 합니다. 제가 그날만큼 합격자 모임만큼은 그날만큼은 이렇게 포옹 같은 것도 봐줍니다. 그래서 고생했다고 제가 위로해 주는데 그날 하루뿐입니다. 자, 어떠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합격자 모임에 나와서 그렇게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자 떨어지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합격자 발표날 그 합격자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고시학원 같은 데서는. 근데 그 떨어지신 분들은 하여튼 그날 그 마음이 그냥 무너지겠죠. 자, 그래서 소주를 마시면서 떨어지신 사람 한두 명 모여가지고 또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엽 떨어진 그 추운 쓸쓸한 거리를 누구는 기쁨에 겨워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날 광란의 밤을 보냈는데 쓸쓸하게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딱 그것만 생각하셔.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약해지고 그럴 때 딱 그것만 생각해. 내년 이맘때 합격자 모임에 여러분이 그 기쁨의 장소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쓸쓸히 소주를 마시고 있을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자다가도 정신이 바짝 날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까이 거 뭐 하다가 만약에 저 하다가 뭐 귀찮다 포기하시는 분들이요 포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포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했어요. 자 또 안 됐죠. 하산을 했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의 어떤 그 동창이나 후배 친구들의 선배 어떤 친구들의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축하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무너지고 그 쓸쓸함은 그 쓸쓸함은 그렇게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시고 중도에 포기하면 결국은 중간에 나중에는 그 간판을 공인 중에서 간판만 봐도 마음이 한켠에서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다시 오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나중에 올 바에는 지금 이번에 끝내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버텨내면 중개사는 반드시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물세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은 물건을 할 때 물이에요. 자, 물이 아니라
자,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계산하니까 납세무자 있죠.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요거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 그러니까 물건 각각 결론적으로 개별 과세한다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물세를 취하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예요. 우리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입니다. 재산세에서 물론 토지는 제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토지를 보유할 때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등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는 개별과세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에 어떤 사람이 자 A라는 주택을 자 취득합니다. 취득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이라고 그래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서 B주택도 취득합니다. 가격이 만약에 5억 원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다 취득하니까 취득하는 가격을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취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세지.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했으니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취득자의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물건만 봐요. A주택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A주택 가격 6억 원이야. 6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 계산합니다. B주택 가격은 얼마냐? 5억 원이야. 그러면 5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역시 똑같아요. 등기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어떠냐면 재산세는 그 보유하는 자 보세요. 강남구청장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자 주택 같은 것들은 주택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안 봐요. 그냥 자 A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B주택은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물세인조세는 인세인조세는 이렇게 물어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아직 안 배운 내용이지만 의미로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찍어보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요.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주택분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의 과세 표준 금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자, 주택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 아닙니다.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인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세 상대는 개념으로 인세가 있어요. 인세. 세금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그래서 얘는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을 얘는 고려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요.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인세를 취하냐면요. 재산세예요. 재산세에서 토지분 재산세는 그래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얘네들은 인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종부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 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 초과하면 합산해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어떻게 했어요? 합산과세했잖아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여러 번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인세입니다. 자, 근데 재산세의 원칙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만 재산세는 인세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 만약에 자 상가 토지가 있습니다. A 상가 토지 가격이 만약에 30억 원입니다. 또 서울특별시 을이 노원구에 B 상가 토지도 있는데 상가 토지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만약에 또 이번에 서울특별시 이번에는 서울로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만약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시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물론 제가 저 지방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앞에 그 고시학원 같으면 앞에 있는 수강생 중에 고향을 물어봐가지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각자 고향으로 한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토지는요. 재산세에 부과할 때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요. 농구청장은 있잖아요. 자,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우리 관할 구역 내 A 상가 토지가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 을소유야? 그럼 소유자별로 이 가격을 합산해 가지고요.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자, 해운대구에 있는 거예요. 이거 노미시군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미시군구에 있는 거는 뭔 상관이 있어요? 해운대구청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토지분 재산세는 국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내의 토지를 합산해? 아닙니다. 당연히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로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개별 과세하는데 토지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예요.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 과세합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다리 걸쳤죠? 예. 원래 우리가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뺨 맞고 그러지. 자, 그 연애할 때 빼놓고는 국가간이든 국가든 우리 개인이든 살아가면서 힘 있는 애들 사이에 일 붙었다 절 붙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 원칙 물세인데 토지 경우만 예외로보다 인세력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57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자, 특징에서 동그라미 3번 물세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세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개별과세,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동그라미 3번 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자, 이건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의 공통적인 성적 밑반찬 스키다시요. 제가 횟집을 간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만 안 간다?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자, 종가세, 이거 정률세율 정되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시험의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말 듯 아시면 되고 사실주의과세, 현황부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주의과세와 현황부가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실질과세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나 여러분들이요, 요 실질과세 원칙이요. 자, 요거만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각색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실질과세 원칙은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고 실질 권리자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명의자가 있습니다.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개는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귀속시키냐?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이게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물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 강론에서 공부하다가 그 예외를 보게 됩니다. 실질 권리자 명의자가 다를 때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실질 과세 원칙, 내용의 실질.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여기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 딱 소리가 났지? 예. 자, 왜 그랬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지. 여기부터. 자, 또 집중해서 잘 봅니다. 이거는 중요한데 먼저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과세 또는 우리가 실질주의 과세.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질주의, 사실주의.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얘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라. 무관하게 과세하라. 자, 어떤 얘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인데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자, 매매한다고 칠게요. 매매한다. 자, 그래서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다. 근데 을 명의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을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취득했다 봐요. 자, 그래서 사실상이란 말 속에서는 등기 없이도 이런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그러니까 등기 전 안 됐어도 등기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걸 취득해서 갖고 있을 때 등기 전 안 됐어도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자 그때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서 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공개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또 여러분 등록과도 무관합니다. 등록과도 무관해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등록과 무관하잖아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전에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예, 그 어떤 수강생분이 일반 구시학원에서 어떤 분이 수강생 빽빽 키는데 저한테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 손 들지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하라고 해요. 근데 저 뒤쪽에서 약간 태도도 별로 안 좋게 아니 그 대포 차량은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수험생이 쓸데없는 걸 왜 신경 써요, 여러분들? 자, 혹시 이 가운데서 그런 거 지금 금방 찰나의 순간에 그런 의문을 가진 점이 제가 가지신 그런 분이 우리 인강 수강생분 계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쓸데없는 걸 왜 신경 써? 자, 우리는 이것이 등록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면 되는 거지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걸 적발해서 알고 세금을 부과하나 그런 거 우리가 신경을 왜 쓰냐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등록과 무관하게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다 취득세, 재산세, 뭐 종부세, 양도세 다 부과됩니다. 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허가받지 않아도요. 이게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무건축물 보유할 때 자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무건축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주요 세금들은요.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예요?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 사실주의 과세와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 그래서 얘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네. 부관세금인데 형식주의는 무슨 얘기냐? 실질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데 과세를 하는데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하느냐? 자,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등록면허세 할 때 다음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 없으면 납세무가 없어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얘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또 현황부과하라. 자, 현황부과하라. 현황부과 원칙이에요. 현황부과하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상 현황이요. 공부상 현황. 자, 공부가 뭐냐? 공부가 뭐냐면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에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요. 자, 공부상의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자, 사실상의 현황이 여기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부상 되어 있는 것과 등재되어 있는 것과 실제 사실상 현황이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서요. 취득세 같으면
자,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개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뭘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농작물의 경작 안 하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자, 나대지 상태예요. 그랬을 때 농지로 과세할 것인지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요. 그럴 때 농지냐 농지 아닌 토지로 과세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때 어떤 것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과세한다? 어떤 거로?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영업용 건물로 상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 가다 보면 일반 단독주택인데 저 대문에 그 주인의 명패도 있고요. 자, 마당이 있고 들어가 보면 그 집 거실에 그 집 가족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보통 가정과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방마다 거실마다 그 테이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탁 같은 게 테이블이 있는데 손님들 받는 영업신고도 하고 있고 상가로 사용합니다. 음식점으로. 이럴다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어떤 거 양도로 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 양도로 과세한다? 상가로요. 요새 뭐 강의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어떤 것으로 강의한다 그러면 상가로 뭐 나대지로 이렇게 답을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안 가르쳐 주는데 결론 아직 안 냈는데도 눈치를 채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생계를 대단히 위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고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아야 되는데 하나 알려주기도 전에 벌써 하나 알려줬더니 이렇게 짐작해가지고 저 둘을 세를 알아버리는 사람들은 저희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어떻게간에 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가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세 번째도 자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 거래 내용의 실질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배우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을 깨워 여보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자, 시간 없으니까. 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우리 인천광역시 인천 그 송도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4억에 사는데 6억이 됐잖아. 당신한테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라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둘이 막 매매 계약서 쓰고 자 대금 서로 주고받고 그래봤자 또 자 저희 부모님이요 저한테 집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그냥 집 그냥 명의 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2억에 산 건데 이걸 갖다가 저한테 2억 1,000만 원에 파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의 매매냐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원칙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부과되지 않고요. 자 물론 취득세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나중에 또 하여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 다시요. 실질과세 원칙 여러분 봅니다. 자 귀속의 실질이에요. 실질 여기부터 보시면 귀속의 실질. 자 실질 권리자 명의자가 다를 때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이고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고요. 공부상 현황과 여기 보세요. 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또 그다음에 여기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자 257페이지 사실주의 과세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맨 끝에 보니까 자, 취득세는 지방세고 과세 유치는 특광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취득세 특징과 중요한 실질과세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 우리 다음 시간에 취득의 구분 등 취득의 유형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취득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합니다.